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집다운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원집이라고 합니다. 시작한 건가? 네,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구축 투베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다운 대표네 현장 투베이 한 대를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 진짜 사실 거기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었어가지고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여기 무슨 아파트지? 어떤 구조지? 투베이야? 쓰리베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구축 투베이였어요. 근데 그 앞에 현관 디테일만 바뀌어도 정말 다른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축 투베이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김원진 대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랑 김원진 대표는 우리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저랑 동갑이에요. 저희 2기 안에서 그 84년생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오늘 이 투베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쨌든 또 인쇼 아카데미 나오셨으니까 인쇼 아카데미를 나와서 자신에게 좀 어떤 변화가 있었다. 뭐 인쇼 아카데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거고요. 뭐 인쇼 시작하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아예 180도 바뀌었죠. 원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뭔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고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카데미를 수강을 함으로써 이런 좋은 디프로그 대표님과 나머지 저희 이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이 180도 변한 것 같아요. 정말 후회 없는? 지금 저희가 84년생이니까 이제 예전 나이로 하면은 40이잖아요. 40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인테리어 쇼 이 아카데미 수강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큰 이벤트이자 그런 아카데미의 동기들을 만나는 게 그런 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저희 또한 인쇼 아카데미 나와갖고 그 전에도 계속 인테리어는 하고 있었으니까 회사의 성격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원지 대표네 회사도 회사의 성격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일단은 노원에서 위치했기 때문에 네. 흔히 얘기하는 이런 디자인 공사에 대한 니즈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인쇼 공사, 흔히 얘기하는 모몰딩, 히든도어, 스텝도어, 기타 등등의 공사를 하면서 저는 노원의 그런 수요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제가 몰랐던 수요들도 좀 발견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좀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또 본 거죠. 또 이런 그 지역의 강남에서만 그런 고급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노원이라든지 경기 북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고급 디자인 공사들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좀 인쇼 아카데미 이후로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파괴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도 변화가 많았지만 인테리어 쇼 유튜브를 보고서 소비자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뭔지, 인쇼 스타일, 우리에게는 디자인 공사 이런 거에 대한 니즈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쇼에 대해서 말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본격 구축 투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노원 쪽에도 구축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원 쪽에 투베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공사 경험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투베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레이아웃까지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초적인 거 하면 뭐 크게 뭐 샤시, 단열, 뭐 설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구축 투베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준비한다면 기초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것들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축 투베이 아파트요. 예. 챙겨야 될 것들 일단 공사 시작함에 있어서 단위 세대 평면도를 네. 확인을 해서 당연히 이제 철거 가능한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구축이라는 말 자체가 네. 대부분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초반,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3베이 평면이 나오니까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베이 구축 아파트는 네. 대부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를 일컫는 얘기죠. 지금 2023년이니까 네. 최소 20년부터 이제 최대한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대부분 투베이 아파트들에서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배관이에요. 배관, 설비 네. 쪽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배관이 80년대 지어진 구축들은 동관이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 메타콘이라는 배관. 메타콘 그 노란색.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엑셀 배관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엑셀을 우리가 햇빛을 보지 않으면은 대략 한 50년 정도의 수명을 예상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엑셀부터는 괜찮은데, 그 전인 동관과 메타콘 배관인지를 확인을 하고, 혹시 공사하려는 그런 투베이 아파트가 메타콘 혹은 동관이다. 근데 히스토리를 봤을 때 한번 누수의 경험이 있다. 이게 단순히 난방배관뿐만 아니고 네. 직수관, 네네. 그다음에 하수관, 네. 하수관도 주철관이 이제 하수관으로 지은 투베이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건 도대체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난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음마 아파트가 그랬나? 예. 네. 제 기억에는 저희 동네 네. 리도 아파트가 네네네. 하수 배관이 주철 배관인데, 와우. 그 주철이 몇십 년 동안 삭으면서 네. 이렇게 우둘투둘 일어나죠. 네. 일어나면은 이제 거기에 머리카락이 네. 끼고 해서 공사 끝나면은 또 이제 새로운 공사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배관들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누수가 있었다 하면은 난방 배관과 그다음에 내온수 배관 정도는 교체하는 거를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열. 일단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 집 거실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집 안방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어서 확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추우니까 단열 정도만 봐주세요. 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한 8,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어떠한 인테리어 업체에서든 확장을 한 개소를 좀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철거를 해보면 동감합니다. 예, 네. 100 중에 99개는 대부분 바닥 부분에 단열재 없이 엑셀이 깔려 있다든지, 그다음에 벽에 단열재가 너무 기준치보다도 얇게 시공됐다든지, 밀착 시공이 안 돼 있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단열을 하거든요. 네네. 뒷부르고도 하죠. 네네. 예. 근데 천장이 단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다고 한들, 그런 난방을 떼었을 때 온기나 그 냉방기를 틀었을 때 그 냉기가 그 콘크리트로서 전부 다 뺏겨버리니까 효율이 엄청 낮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을 다시 재확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도 분명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예전에 지금 얘기했던 정말 그 옛날 시절 뭐 20년 전 막 이때 확장했을 때는 정보라는 게 없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단열을 해서 어떻게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가 없이 그냥 낭만배관만 연결해주면 되겠지. 또는 뭐 벽에 단열하면 그냥 스티로폼 대충 안에다 던져 넣어놓고 막아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고 막 이런 정보를 얻을 데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FM대로 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검증돼 있는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확장을 한다면 거의 90% 이상은 다 FM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랬다. 아,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까 제대로 하자. 예. 차라리 근데 확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확장하면서 FM대로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또 까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해야 되고, 폐기물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좀 제대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꼭 고려해야 할 것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설비 배관이랑 단열이었어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투베이 공사함에 있어서 가장 스펙타클하게 변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어, 그런 뭔가 그 단연간에 그러니까 인쇼 아카데미에서부터 인쇼 아카데미 이 동기들이랑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인쇼 대표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처음에 화두를 딱 던져주셨죠. 네네. 이 투베이를 어떻게 이제 인쇼 아카데미에서 접근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까? 그리고서 진짜 디프로그 대표님이랑 뭐 그 수많은 저희 동기분들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점들 일단은 투베이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현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네. 경계를 지어준다는 점. 그 다음에 계단 지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계단 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길을 잃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이게 다 똑같이 겪는 현상이니까 네네.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똑같아요. 질문을 하면은 얘기하다가 질문이 뭐였지 이러고 나도 내가 뭐라고 질문했었지 이렇게 되는데 네네. 뭐냐면 그 이제 배관 얘기했고 그다음에 단열 얘기했어요. 또 이제 챙겨야 할 기본적인 것들 잘 모를 수 있을 만한 것들. 일단은 우리 집이 네. 그 디자인 회사에 적합한 집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네네. 이제 내력벽이 보통 거실의 날개벽 등인데 이런 게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네. 디자인 공사를 해야 될지 최적화 공사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뭐 거실과 주방을 치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챙겨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철거가 가능한 벽체와 가능하지 않은 벽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는 경험을 해봐서 고객님들이 이제 어떤 도면을 갖고 오시면은 먼저 머리에 딱 떠요. 아,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 집에는 어떤 디자인이 최적화인지 저희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다 뜨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고서 이제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약간의 변주를 주는 건데 일단 그런 내력벽과 비내력벽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내력벽을 부실 수는 없으니까 비내력벽. 근데 이 투베이 구조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 미세한 조금씩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이 단위 세대 평면도를 받으셔가지고 인테리어 계획하셨다면 이런 좀 전문가 찾아가서 좀 상담도 해보고 우리 집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 생각이 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적인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뭐 전기가 삭아서 새로 날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배기까지 교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각방 온도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주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거실이랑 안방 쪽이 남쪽인 경우가 많고 반대편이 보통 북쪽이니까 반대쪽 방들이 굉장히 춥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이 투베이에 살았었거든요. 네. 제 방이 저 현관 옆 윗방이었어요. 네. 저는 또 이렇게 그 베란다랑 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외기가 바로 전달돼서 엄청 추웠어요. 제 방은 거의 겨울에는 입김 나오는 수준인데 거실 안방은 따뜻해. 그러니까 이게 온도 조절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제 방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각방 온도 조절이 된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기시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북쪽 방도 다 사람이 사는 방으로 계획하셨다면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 네. 보통 사람들이 각방 제어를 하게 되면은 네. 난방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제 생각도 이제 대표님 생각이랑 비슷한 게 네. 사실 각방 제어는 온도 그러니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다기보다는 네. 편난방이 심한 그쵸, 그쵸. 곳에 네. 그런 난방이 안 갈 수 있으니 그런 네네. 것들을 따로 제어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혹시 확장돼 있는 집은 아니셨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네. 엄청 추웠습니다. 혹은 이제 끝집도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중간에 낀 집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엄청 추웠어요. 저희 집이 워낙 난방도 안 하기도 했고 거의 안 켜고 살고 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방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이런데 사시는 분들, 이 방에 사시는 분을 위해서 또는 이 방, 각방 온도 조절 장치를 달아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구축 저희 상담 오시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다 일단 올인하고 나머지 돈으로 디자인을 이제 해야지. 디자인 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물이 터져서 공사 다 끝났는데 막 밑에 집에 물 샌데 이 방 엄청 추워. 그럼 집이 갖고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좀 사람이 아늑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단열과 설비, 제가 얘기하는 뭐 이제 전기적인 부분들, 거기 각방 온도 조절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 같은 것들도 뭐 전선 같은 것도 한 번씩 바꿔주면 좋고 그렇죠. 다 오래돼 사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뭐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단열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일단은 기존에 있는 단열재가 네, 보통 단열재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단열재 일반인들은 평생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스티로폴이 뭐 100mm짜리, 뭐 200mm짜리가 빵빵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단열 성능이 평생 가는 줄 아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든지 수명이 있어서 이제 스티로폴이든 뭐 아이소핑크든 샀고 거기에서 항상 뭐 고온과 뭐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뭐 수분이 침투가 되고 그 수분이 침투되는 순간 단열 성능은 이제 끝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20년이 넘은 아파트이다 보니 기존에 아무리 단열이 돼 있다고 한들 기존 공사하기 전에 그 사람 사시는 분들한테 뭐 롤케이크라도 좀 드리면서 이 집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방이 좀 추웠는지 얘기를 먼저 나눠보시고 네, 뭐 특히나 좀 추웠던 방이 있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떠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속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뭐 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단열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투베이 아파트는 대부분 15층 아파트들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15층까지 이렇게 지으니까요. 15층 아파트들 중에서도 14층, 15층에 집이 위치를 하고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신다면은 특히나 15층 분들은 천장부 단열을 보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뭐 천장 단열을 한다면은 어차피 한 20년 넘은 아파트이니 천장에 있는 석고라든지 다루기 틀 같은 거는 제거를 하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거를 하고 재시공하기 전에 경지우레탄 폼이라도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연질이라도 천장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아무리 못해도 100mm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하고 천장을 이렇게 닫아준다면은 아무리 구축 아파트이지만 좀 그런 구축의 단점을 그 단열에 대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 게 구축은 상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디자인적인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설비라든지 단열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좀 딜레마이죠. 근데 또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구축에 이사를 간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신축이나 이제 준신축 같은 데는 아니 이거 다 멀쩡한데 좀 돈 들이기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오늘 이 저희 팟캐스트 보시고 구축에 들어간다면 이런 기초공사 비용이 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30평대 투베이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바웃 샤시랑 단열 뭐 기초공사 이런 게 뭐 샤시 포함해서 1,500, 2,000, 뭐 2,500까지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래에 저희가 투베이 아파트 공사를 한 5개 정도를 연달아서 했어요. 오늘 잘 모셨네 투베이 전문가. 네. 뭐 내력벽이 철거되는 거, 그러니까 비내력벽으로 날개벽이 철거되는 거, 안 되는 곳 이렇게 다 공사를 하면서 네. 샤시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니 네. 보통 샤시 같은 경우에는 KCC 기준으로 일단은 저희는 샤시를 할 때 아무래도 단열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샤시를 좀 중요시 여겨요. 샤시에 꼭 로이 유리,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 뭐 이거는 두 가지는 이제 의무인데 아르곤 가스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TPS 단열 감봉을 주로 넣잖아요. TPS까지 하는 것을 꼭 기준으로 해서 KCC로 하게 되면은 대략 1,000만 원. 많게는 1,200까지 나오는데 32평 기준이거든요. 보통 1,100, 1,200 나오는데 왜 1,000만 원을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주방에 있는 쪽창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막아요. 아무리 창이 작더라도 그 비용이 무시 못하거든요. 샤시라는 거는 최소 시공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못해도 100에서 150, 많게는 200까지도 좀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1,200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난방배관공사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700에서 800만 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다 뭐 둥간이나 메타콘일 때 드러내고 엑셀로 교체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분배기만 교체를 한다고 해도 분배기 교체 비용이 꽤나 커요. 맞아요. 한 못해도 70, 많이 받는 데는 100. 그리고 그 각방 제어를 한다면은 그 더 비용은 훨씬 들어가지.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단열하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이소핑크. 아이소핑크는 저는 잘 추천은 드리지는 않아요. 네. 바닥에 이제 확장부 바닥에 압축 강도가 발현이 돼야 되는 곳은 아이소핑크를 깔지만 벽체는 아무래도 이제 묵수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데 밀착해서 시공하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좀 단열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경질 우레탄 폼인데 네. 경질 폼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오늘 또 지금 경질 폼 뿌리다가 왔는데 기계가 올라오는데 최소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최소 깡당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면적으로 해요? 아니요, 그냥 면적으로 하는데
일단 기계에 올라오는 비용 자체가 네. 기본 시작이 100이에요. 어. 예. 그럼 보통 이런 투베이 30평대 뿌리면은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이제 천장까지 다 뿌리게 네. 되면은 뭐 마감까지 해 가지고 비용이 원피 마감까지?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볼조 걸어주고 원피까지 쳐주는 곳도 있고 네네. 뿌려주는 곳만 뿌리는 것만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원피 마감까지 해주는 거? 그렇죠. 네네. 이제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네. 전체적인 공사 비용을 논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올라. 그래서 확실히 좋아지긴 해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그 공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집 전체 천장을 다 내리고 공사를 했는데 네. 이게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천장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했고요. 15층이었어요. 네. 꼭대기층이었구나.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노원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15층 아파트가 주류를 이뤘고 15층에 그렇게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생기는 집들이 많아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일단은 뭐 이보드를 붙이기도 하고 PF 보드. 이 PF 보드는 금액도 금액이고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번에 다 PF 보드로 고객님이 원하셔가지고 아, 했었거든요. 네네. 돈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천장이 아무래도 그 하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부분이 많아서 시공하기도 워낙 어려워서 천장을 단열하는 데 있어서는 경질폼이 아마 베스트가 아닌가. 예. 꼭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질폼이 아니라 꼭 경질폼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연질폼을 시공을 하고 왜 이렇게 추울까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연질폼이 이제 경질폼에 비해서 밀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연질폼은 단열 쪽에서는 경질에 좀 한참 못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구축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래도 또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지나온다면 아무래도 또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이 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런 내부적인 기초적인 거 말고 이제 기능적인 것과 심미적인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끊고 갈게요. 네. 자, 이어서 저희 드디어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맞는 레이아웃을 기획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레이아웃 보여드리면서 장점과 단점, 또 이 투베이 아파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 투베이 또 있다. 그래서 저랑 김한지 대표 돌아가면서 이 저희가 이슈 아카데미 때 이 공유했던 파일이에요. 레퍼런스들인데 거기 좀 추가된 것도 있고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자, 그럼 첫 번째인데 이거는 김한지 대표가 한번 소개해. 네, 이게 이 평면은 제가 졸작으로도 했었던 평면인데요. 네.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네. 일단은 이 평면에서의 장점이 그러니까 이 평면의 의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애매모호한 이제 거실과 현관의 경계를 이제 TV 가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경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TV 벽 죄송합니다. TV 벽 좌측으로는 글라스코 불투명 유리 그러니까 나노 미스트 유리를 써서 채광은 들어오는데 이제 현관에서에 들어온 사람이 뭐 배달원이 될 수도 있고 택배를 배송을 해주러 오신 기사분일 수도 있고 약간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특정 다수가 들어왔을 때 거실에 내가 만약에 런닝만 입고 있다. 뭐 속옷만 남자들은 속옷만 입고 TV 보는 경우도 잦잖아요. 네, 주로. 네.
집이니까요. 편하게.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긴장됐던 그런 긴장도 있게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면은 좀 긴장의 끈을 놓고 푹 퍼져서 늘어져서 있고 싶은 게 저는 집의 의미를 좀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특정 다수가 왔을 때 내가 있는 거실이 이제 사람의 실루엣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를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던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관과 어 뒤에 있는 작은 방 문에 있어서 어 계속된 이제 사실 지금 이 도면이 신발장이 저것보다 더 튀어나오든지 이 문이 신발장보다 더 후퇴되어 있는 게 원래 도면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라인을 정리를 해 주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발장을 TV의 뒷면으로 옮기는 거를 좀 더 즐겨서 구현을 해요. 이유는 신발장 뒷면을 이제 TV장과 같이 조인을 함으로써 이제 TV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뭐 DVD 플레이어, 그다음에 뭐 셋탑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TV 밑에다가 주렁주렁 늘려 놓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 신발장에다가 타공 구멍을 하나 뚫어서 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숨겨서 배치를 하는 거를 저는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신발장이 지금은 있지만 얘가 뭐 신발장은 될 수도 있고 벤치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이런 공간이 어 저는 아예 없애고 싶어요. 있다면 왜냐하면 30평대라고 해서 현관이 좁으면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 집은 역시 30평이야. 약간 좁다는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30평이지만 현관이 되게 넓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이 현관이 30평대인 거라고는 생각 못할 만큼 현관을 좀 넓혀주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추후에 살면서 뭔가 뭐 부족하다든지 수납이 부족하다든지 만약에 여기 앉고 싶은 벤치가 필요하다면은 추후에 벤치를 배치한다든지 스툴 혹은 뭐 장은 추가하는 게 비교적 편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추가를 추후에 해주고 현재는 이렇게 좀 30평대지만 좀 더 널찍하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를 저는 좀 더 고객님들께 많이 제안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현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 투베이 구조에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 현관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관이 집에 침투해 있잖아요. 쭉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이 투베이 구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김원진 대표가 얘기해 줬고 이제 현관을 지나서 다음 공간을 볼게요. 아무래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집에서 바로 주방이잖아요. 보통은 이 부분에 냉장고가 있게 될 텐데 그럼 또 특히나 예전식 냉장고 한 이 정도 튀어나올 텐데 요렇게 됐을 때 요거를 해소해 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는 거죠? 어 이제 주방의 확장부, 주방이 이제 뒷베란다라고 말하죠. 세탁실. 예, 그쪽을 세탁실을 안방 쪽 앞베란다로 이설을 먼저 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세탁기가 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과 주방 확장부의 벽체가 철거가 가능한 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네 여기 하부 요쪽에 하부 말씀하시는 거죠. 어, 여기 하부 그 날개벽까지 다 철거가 되는 집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너무 좋죠. 그럼 날개벽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일 것 같고 그쵸? 네, 요 맞습니다. 부분 네. 요 부분 여기까지도 철거가 될 수도 있고 네. 대부분 왼쪽이 되면 오른쪽도 가능하죠. 이런 구조가 될 텐데 그쵸? 네 여기도 가구겠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를 뒷공간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끝으로 지금 보일러실 비슷하게 생긴 공간이 또 있는데 이 공간은 또 팬트리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베이를
좀 더 넓게, 네. 예, 투베이의 주방이 좁다는 편견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단순히 냉장고를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가족과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잖아요. 네. 뭐 예전처럼 거실에서 TV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지만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는 단순히 집에 있는 식탁이 식탁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책을 읽는 독서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30평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4인용 식탁은 버려야 돼요. 6인용 혹은 저는 2,800짜리 네. 식탁까지도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측면의 벽체가 3m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방이 보통 벽 길이가 3m거든요. 3m까지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식탁을 익스텐더블 테이블, 그러니까 가변형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지금 또 이게 복컨셉의 우타와 테이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접었을 때는 2m, 뭐 늘렸을 때는 2,800까지도 이제 그 연장이 가능한 테이블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늘려서 우스갯소리로는 아침에는 식탁의 왼쪽 부분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은 가운데 부분, 저녁은 맨 끝 부분에서 먹고 그냥 한꺼번에 뭐 치워서 좀 더 뭐 삶을 좀 심플하게 즐길 수 있게도, 그러니까 뭐 몇 끼니마다 먹고 치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넓은 식탁에서 가족들이 같이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테이블 옆에 콘센트를 항상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노트북, 랩탑 같은 것들 가볍게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는 인테리어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좀 발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집을 단순한 뭐 쉼의 공간이 아닌 좀 하이브리드한 형태의 재택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으로서의 탈바꿈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저 식탁, 대형 테이블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고객님들이 보통 인쇼 그런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은 우리 집에 작지만 아일랜드를 놓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은 아일랜드를 넣게 되면 아일랜드 최소한 뭐 깊이가 대략 한 700에서 800 정도는 돼야 되고, 아일랜드 앞에 식탁 간의 거리 뭐 못해도 한 80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상 6인용 식탁 놓기가 상당히 빠듯해요. 어,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를 두기보다는 그냥 온전하게 식탁으로서 이렇게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를 뒀을 때에는 어, 아일랜드에는 뭐 인덕션 아니면은 개수대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편에는 인덕션, 앞편에는 개수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씻은 야채라든지 이런 데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재가 물에 이제 젖게 되면서 손상이 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면은 뒤편의 상하부장 쪽으로는 개수대랑 인덕션을 넣고, 그다음에 효과가 미미했던 작은 주방의 창은 과감하게 없애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다 쓰자는 거죠. 그래서 주방 확장부에 있는 단창을 이중창으로 만들 때 주방에 이제 조그마한 주방 창을 없애는 비용을 그런 이중창 만드는 곳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분절 라인이 없는 미드웨이를 봤을 때 그 깔끔함은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쪽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단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네, 기능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도 그게 얼마나 큰 기능을 발휘한다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단점이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좋고, 없앤다고 환기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창 있잖아요. 예, 여기로 환기하면 되니까 이거 없어졌다고 집에 큰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과감하게 없애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구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냉장고가 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얘가 여기로 갔기 때문에 이런 큰 테이블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 집은 여기 철거가 안 된다 한다면 사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같은 투베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랑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셨다고 무조건 어디 가서 다 이거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안 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털리는 집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시안은 저희가 한번 쭉 둘러봤고, 그 다음 시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부분인데 앞에 거랑 상당히 흡사해요. 이거는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TVN이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쪽으로 바뀌게 됐는데 조금 더 조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디자인틱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레이아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점은 시선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보통 TV가 이쪽 벽에 있게 되면 소파에 앉아서 이쪽 벽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게 되면 시선의 방향이 이쪽이 됩니다. 그럼 주방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되거든요. 시선의 방향이 각 위치에서 집의 중앙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1번도 너무 좋고 실물로 만들어진 게 이 케이스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요거는 네, 제가 이렇게 만든 집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네, 이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집이 됩니다. 요것도 뒤편에 보면은 신발장이 이렇게 위 쭉 있고요. 좀 넓혀진 형태이고, 주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방, 여기는 행여 방이 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라던가. 그래서 이제 방이 남는 분들은 주방을 이쪽으로 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이쪽이 안 털린다 했을 때는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동선이 멀기는 해요. 네, 네, 동선이 좀 멀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옮길 생각을 주방을 지금 상하부장 기준 주방 자리를 유지하기보다는 그건 좀 다른 의미로서 이제 다른 의미의 장으로서 뭐 책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팔바꿈을 하고 아예 주방을 옮긴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구조도 나쁘진 않은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쪽에 이제 뭐 싱크랑 뭐 이제 인덕션이 올 수도 있겠고, 이제 여기가 주방이 된 거죠. 네, 그럼 조금 더 우리 집은 요리를 좀 더 많이 한다, 좀 더 주방에 집중하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것도 방법입니다. 네, 신혼부부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거 좀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거. 요것도 약간 조형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천장 상부, 요 TV 월에 상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라인 조명이 됐든 마그네틱 조명이 됐든 여기를 쭉 일부러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간에 조금 더 확장성이 생기고요.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겠죠. 이런 형태.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네. 이 라인 조명이 상당히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심미적으로도 보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노린 그런 도면인 것 같아요. 자, 2화까지 봤고요. 3화는 요거는 우리 김원재 대표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 뭐 대단히 특별한 건 없는데, 네. 네, 이거를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인데 측면에 유리 가벽 파티션을 세워주는 건데요. 이게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이 파티션을 전면부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부의 방향을 변경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써서 저거를 꼭 유리 파티션으로 쓸 필요는 없고 뭐 아예 가벽을 세워서 그쪽에 들어오자마자 뭐 그림을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저렇게 해봤거든요. 네, 꽤나 어땠어요? 실제로 보면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어요? 예, 고객님의 만족도가 네. 되게 높으셨어요.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난 공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셨고, 어,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처음 했었지만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네. 여기 뭐 그림 같은 걸 걸 수도 있겠고 이렇게 네, 그쵸? 앞으로도 달 수 있지만 이제 뒤로도 달 수 있고. 들어오자마자 네. 네, 그렇게 달리고 어, 저는 이때 중문까지도 이렇게 달아주었었죠. 회사 이쪽에 중문까지.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투베이 안에서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게 어떤 걸지 이 중에 정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게 맞겠다. 그게 정답인 거죠. 여기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와 이게 무조건 베스트입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시안 중에서 우리 집은 어떤 게 맞을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봤고 그 다음 형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긴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요건데 요거는 되게 재밌죠. 이 투베이 구조일 때 중문을 달기가 참 애매해요. 이 사이즈 자체가. 이 뭐 보통은 삼연동 도어를 하는 게 제일 맞을 텐데 안 예쁘잖아요. 요즘엔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뭐 요즘엔 뭐 통유리문이나 슬라이딩 도어 이런 거 하길 원하는데 사실 여긴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벽이 없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 형태예요. 이 유리문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슬라이딩이 들어갈 수 있는 포켓을 형성해주고 이 방을 마치 다른 알파룸처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창고가 필요해. 우리 집은 캠핑 용품이 엄청 많아. 나 스노우보드를 좋아해서 스노우보드 장비를 놔야 돼. 이런 분들 만약 이걸 베란다에 놓는다고 했을 때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집까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집을 손상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방이 남는다면 여기를 창고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홈 오피스처럼 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유튜브 촬영지가 촬영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스튜디오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차릴 수도 있겠죠. 집이랑 조금 분리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여기는 TV 위치가 원래대로 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그마한 것도 설명드리면 이렇게 꺾여 있는 것도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여기도 근데 여기 아일랜드가 또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통 사항이에요. 이게 뭐야 희망 사항입니다. 여기에 돼야 진짜 좋아져요. 네, 요거.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까 김현재 대표가 설명해 준 곳이고, 자 마지막은 아니죠. 하나 이제 추가된 게 있고, 요것도 되게 획기적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 또 김원재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슈 아카데미 다녔을 때 투표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7가지 시안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안을 한번 찾아봐라. 네. 했을 때 제가 골랐던 안이 이 안이었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이번 지금 7번 안이랑 1번 안 많이 골라주셨거든요. 전 2번이었습니다. 아, 2번이셨거든요. 저도 2번 너무 하고 싶어서 요새 고객님들한테 많이 제안 드리는데, 네. 약간 아이를 두신 고객님께는 약간 조금 모서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7번 안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일단은 투베이지만 대략 한 34평 이상 34평 이상일 때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네 바로 요 길이 때문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도면상 4,7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4,700에서 4,500 정도 되는 집만 요거를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TV에서부터 쇼파까지의 간격이 3,000에서 아무리 못해도 3,000에서 3,500 정도 사이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V 가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책장 혹은 수납장 혹은 신발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250에서 300 정도, 그 다음에 TV장의 뎁스가 대략 못해도 100, 그러면 이게 한 400 정도? 350에서 450 사이는 필요하고요. 요 450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네네. 그리고 복도 공간, 뭐 냉장고도 들어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물건들이 이제 많이 이사를 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1,000이라고 나왔는데 1,000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못해도 한 1200? 뭐, 뭐 1200은 그냥 괜찮은 정도? 혹은 1100? 예, 1000은 최소의 정도 공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 도면이고, 무조건 날개벽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예, 들어왔을 때 저 통창의 뷰를 보기 위해서는 날개벽이 무조건 철거가 돼야 돼요. 저 들어왔을 때 여기 계획 중에 하나 요거였거든요. 여기 통창에 대한 거. 저희가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거의 이렇게 실현을 할 뻔했는데 날개벽이 철거가 안 되면서, 예, 아쉽게도, 예, 실현을 하진 못했는데 날개벽이 꼭 철거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것만 한 30평대라면은 뭔가 책을 즐겨서 읽으시고, 뭔가 집에 들어왔을 때 탁 트인 뷰, 약간 4, 50평대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 기다란 복도 공간, 이런 뭔가 구축이지만 신축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좀 원하시는 고객님이라면은 추천드릴 만해요. 예, 아이가 있으신 분도 뭐 사실 다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책장이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책장 인테리어가. 그쵸. 선망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아이가 있는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촬영까지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책을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책의 높이가 다양하고 책의 깊이도 다양하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다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그런 책을 쓰면서 구성을 하면서 책의 뭐 두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작가분들이 의도하에 이렇게 정하는 거지, 이거를 다 천편일률적으로 맞춰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좋은 동화책,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맞아야 될 필요는 없구나.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뭔가 서재를 갖고 싶으신 고객님이라면은 이렇게 책이 잘 안 보이는 복도 쪽 공간에 놓이게 된다면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이쁘게 하면서도 책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이 뭐 크기도 그렇지만 색깔도 다 달라가지고요. 예, 그게 딱 집에 잘 보이는 데 있으면 많이 모여 있을 때 걔 때문에 너무 산만해져요. 그래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인테리어적으로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이 봤던 레이아웃 중에 날개벽이 있는 케이스였을 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요런 방법인데 이 기존의 날개벽이겠죠. 해서 동선을 좀 빨리 들어올 수 있게, 기존엔 많이 돌아와야 했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변형된 형태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말 여기 날개벽 어디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뒤에 창고 같은 자리가 있죠. 이런 집도 있고요. 없는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떤 집인지, 또 특히나 요 사이즈가 몇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4,500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레이아웃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고객님 상담하면서 이제 나왔던,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도면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은 투베이 구조라고 하더라도 20평대도 있고요, 30평대도 있어요. 이건 20평대 집입니다. 22평 투베이고 분당에 있는 집이니까 1990년대 초중반에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그 지금 또 특이하게 분배기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바닥에. 예.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건데, 여기 거주하실 고객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혼부부예요. 아직 아이 없고 좀 젊으신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쪼갠다기보다 오히려 공간을 반으로 쪼개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거 공간과 공용부를 딱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방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또 여기는 뒤로 넣을 수도 없었어요. 되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냉장고 있는 키 큰 장 쪽을 이쪽에다 배치를 하고, 홈바를 기존 거실을 배치를 하고요. 이분 중에 로망 중에 하나도 큰 테이블 놓으시는 거였어요. 6인 이상 되는 테이블을. 근데 여기는 늘 수가 없어요, 이 폭이. 네, 그래서 무조건 일로 나와야 되고 해서 이제 일로 들어가게 됐고, 기존 주방 자리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좀 세이브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집은 이쪽에 세탁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탁기가 이제 이쪽에 오게 돼서 집안에서
행해지는 일거리들 있잖아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쪽 공용부에서 이루어지고 이쪽에선 아늑하게 잠자고 화장실 가고 공부할 수 있는 서재나 뭐 이제 뭐 멀티방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어요. TV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 벽에다 빔 프로젝트를 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했던 집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저희랑 계약이 성사가 된 거는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진행해 볼 수는 없게 됐지만 그래도 이런 집 계획하시는 신혼부부나 아이 하나 정도 있는 집이라면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이 여기 있어요. 중문이 여기 있어요. 화장실 안쪽에 있고. 또 이 집은 이 벽체랑 이 벽체가 조적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방에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멋지겠죠? 인방이 있는데 문을 뗀 거랑 인방 없이 문이 없는 거랑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따로 필요 없으니까 이쪽에만 문이 있고 인방 없이 뚫려 있는 공간, 이렇게 계획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총 8가지 투베이 레이아웃을 본 것 같아요. 8개 플러스 조금 변형된 형태도 있고. 투베이 인테리어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투베이뿐만 아니라 뭐 30평대 3베이라던가 뭐 40평대 아니면 타워형 구조라든지 다양한 집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김원재 대표님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 컨텐츠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네. 제가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2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투베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지어진 30평대의 공간들은 대부분 다 투베이로 이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투베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투베이 아파트에 대해서 부부든 가족들 구성원들이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저희부터 찾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이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각 모든 투베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마다 이 투베이에 어울리는 도면들이 따로 있는데 그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뭔가 결론을 내기 전에 이제 두 분이서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다 보니까 저희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계획했는데 이거 안 된대 갑자기 막 이랬을 때. 그렇죠. 네. 이 벽이 철거가 안 돼? 막 하면서 다른 집은 다 털었던데 왜 그렇죠. 우리 집은 안 돼요? 약간 이런 거. 왜 윗집은 되는데 옆동은 됐는데 근데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투베이 아파트들은 관리실에서 도면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반반이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먼저 주변에 있는 이런 뭐 디자인 투베이 구조를 적절하게 이제 상담해 줄 수 있는 뭐 분당에는 뭐 디프로구나 아니면 노원에서는 뭐 저희 직다움을 찾아서 일단은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 세대 평면도만 갖고 오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 정도는 저희가 뭐 비용을 받지 않고 설정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혼자서 혹은 뭐 배우자와 둘이서 너무 골머리 썩지 마시고 뭐 약은 약사에게 병의사에게 인테리어는 전문가에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원재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프로그 정말 저도 처음에 이제 졸작을 하면서 처음에 디프로그와 함께 이렇게 촬영도 하고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디프로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집다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래에 이제 저희가 투베이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릴 계획이고요.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투베이 계획하시는 분들 저희 집다움 채널 유튜브 채널 가시면 그동안 했던 포트폴리오들이 있으니까 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배고프니까 우리 또 벤과 릴 대표가 기다리고 있으니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